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는 3개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 기간 내 과연 인력 충원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주 52시간제를 하려면 경기도의 경우 최소 1,500명가량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충원이 안 되면 노선 조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노선 조정이나 폐지는 없다고 못 받고 있는데 과연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명환 경기도 의원님,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버스 기사가 이제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부족하다고 해요. 얼마나 부족한가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한 1,000여 명 정도 이제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주 52시간 근무를 마치려고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격일제 근무가 아닌 일일 이제 이 교대로 해야만 이제 52시간을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 이제 충원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 건데, 이제 경기도는 이제 3개월 동안 버스 기사 이제 1,000명에서 이제 1,500명 정도의 어떤 충원 계획을 잡고 이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원하면 또 타 지역으로 인력이 이제 유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게 일반 어떤 버스 업계의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원 이제 소신 여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월 40명씩 면접을 본답니다. 면접을 보는데 20명씩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지만 또 20명이 나가기 때문에 순중원은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3개월 내에 1,000명에서 1,500명의 인원을 충원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또 빠져나가는 어떤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계속 충원되기는, 그 인원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아서 버스 업계의 어떤 그 운전기사 인력난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0명에서 1,500명 적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필요한데, 가까운 우리 지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도 버스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천시의 경우는 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운행 감축 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대규모 감차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됐으나 실제 운행 감축 규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감축 운행이 한 1.4% 수준. 그래서 도민 불편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차량 대수가 1,471대 중에 감차가 한 88대, 그리고 그 운행 횟수가 61,467회 중에 한 876회, 이 정도니까 한 1.4%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미한 숫자. 미미한 이것은 숫자가. 정부가 이제 처벌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40명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나가고, 순중은 제로다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 환경이나 임금이 좀 안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임금 격차가 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중공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거의 이제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정의 어떤 생활임금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400만 원에서 이제 420만 원 선에 이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32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이제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경우는 서울시의 95% 수준인데 반해서 이제 경기도는 좀 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전기사 초보 딱지를 띄고 이제 경력 운전기사가 되면 그냥 이제 서울로
운전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니까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력난을 더욱 이제 심화시킨다. 이제 인건비라든가 모든 어떤 근무 환경, 열악한 어떤 근무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네. 버스 기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 뭐 감차나 감회는 없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그 300인 이상 사업체가 네. 경기도의 한 63%, 네. 64%, 63.2% 정도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38개 회사 중에 이제 24개 회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공유 그 중공영제를 인재 시행하려고 하는 뭐 그런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인천에 비해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좀 열악하고 그 심지어 임금이 뭐 80만 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좀 경력이 붙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공영제 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근본 대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인건비 지원이나 고용 장려금 이런 부분들로 좀 임시 방편의 그 부분들은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공약을 내걸었어요. 노선 입찰제라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가량이 모자란다 버스 기사가. 그런데 업계에서는 3,000명까지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격일제 근무할 때는 차 한 대당 2.4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2.1명이요. 격일제는 2.1명인데 이제 1일 2교대로 할 때는 차량 한 대당 2.4명의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운전기사들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신 여객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제 소신 여객의 경우 이제 30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든 서울, 인천을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기사가 지금 617명입니다. 현재 격일제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일 2교대로 했을 경우에 712명이 필요하답니다. 거의 이제 한 100명 정도 더 추가 이제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지금 뭐 버스 업계에서는 충원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중 인원이 거의 없다.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는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초보기사도 환영한다. 초보기사 이제 모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4개월에서 6개월의 어떤 연수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버스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 이제 투입하려면 초보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이제 우려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뭐 1년이나 있다 보면 또 뭐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초보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경기도도 중공영제가 이제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장과 그 집행부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경기도 의원이신 김 의원님 이 부분에도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그 승무사원 체험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385명이 이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한 3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 한 2, 3회 정도 채용 박람회를 그 추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국토부의 그 근로 단축으로 인한 대응 지침의 감차라든지 노선 그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라는 지침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도도 그 빨리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 지금 준공영제가 지금 16개 노선을 지금 1차적으로 시행을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조금 적자 노선이라고 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준공영제 시작을 하는데 흑자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준공영제를 하는 노선으로 경기도로 반납을 안 하는 상태고 좀 흑자 노선부터 그 반납을 하면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어느 정도 이 맞게 서울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어떤 근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52시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층들도 이제 그 좀 유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을 가지고 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층들이 그 웨러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과 이게 균형을 맞추는 뭐 이런 특성이 많기 때문에 52시간을 그 강제화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상 웨러벨의 그런 이 상황도 맞추고 또 장시간 운전으로 해서 사고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이제 그 좀 강제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을 국가적 차원이나 국토부 차원이나 또 경기도 차원에서 동시에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버스 채용 박람회 현장 직접 가봤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급여도 급여지만 근무 시간의 환경을 상당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버스 기사 충원이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정말 노선 폐지나 뭐 감차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이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노선 버스를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신설 통합 사실은 운행 시간을 이제 조정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첫 차는 줄이지 못하지만 막차 정도는 줄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편이 따르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금 요금 이제 9월 중으로 10월 중으로인가요? 이제 요금이 이제 버스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근무 환경도 이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이제 경기도가 3개월 내에 1,000명, 1,500명을 충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거의 1년 내에도 1,000명, 1,500명 충원이 안 된다. 계속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충원할 것인지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과 따라서 어떤 근무 요건이 최대한 어떤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운전기사들의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뭐 노선 폐지나 감차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질 거거든요. 경기도의 어떤 대책 마련, 도의원 측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그 버스 요금 인상 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한 2천억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가능한 조속히 시행해서 인력 충원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경기교통공사를 또 설립을 해서 준공영제를 빨리 정착화시키고 그리고 그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또 수요 응답형이라는 그 효율적인 그 방식으로 도민의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렇게 해서 감차라든지 노선 조정이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광역버스 파업 등에 대비해서 전세버스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추경에 별도로 확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없이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 중공유 시행을 빨리 하고 그리고 임금 인상에 저 요금 인상에 대한 시행도 조금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근본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만들면서도 또 그 당장의 그 대책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네.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이제 남부권은 괜찮지만 네. 이제 부천, 특히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네. 서울과 인접해 있어요. 특히 이제 부천은 인천과 서울의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부천의 버스가 인천 가고 또 인천의 버스가 부천 옵니다. 또 부천의 버스가 서울 가고 서울의 버스가 이제 부천 오는데 실제 요금은 경기도에 이제 요금 인상이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 이제 200원이 인상되는데 서울은 인상이 없어요. 그럼 서울 버스는 쌉니다. 현금으로 내면 서울 버스는 1,300원이면 가는데 부천 버스는 1,500원 요금 인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100원, 200원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버스를 이용 안 합니다. 부천 버스를 이용을 안 해요. 서울 가는데 서울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 그 경기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많이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이제 재원이고 그 세금 문제인데요. 그 중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경영을 어떻게 효율화하느냐, 그리고 국민 세금이 도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들을 잘 감독하면서도 그 어쨌든 중공영제니까 또 도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되는 이 적합한 선들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상태로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그렇죠. 예.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이제 버스 요금 인상돼야 되는데 그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이 서울 버스만 타지 여기 지역 버스는 안 그렇죠. 탄다 이렇게 200원이 차이 거잖아요. 나는데 굳이 부천, 경기도 버스를 탈 일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온 버스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인천에 끼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버스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이제 우리 지역 경기도의 그 임금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이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쨌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중공영제 실시라든가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월급이 차이 나니까 충분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을 여기서 초보에서 초보 딱지 띄고 유경험자가 되면 서울로 하고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이제 지방 부천시 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버스 정책들을 이제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해서 실제 그 운수 종사자들한테 회사로 가지 않고 운수 종사자들한테 직접 고용장려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일부 마련을 해서 어쨌든 근로 조건이나 근무 여건이라는 게 그 시간이 단축되는 대신에 임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좀 확대해서 그 부분을 채우면서 좀 그 대책을 세우겠다. 자, 이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을 보면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게 버스 노선 입찰제라는 버스 준공영제, 경기도만의 버스 준공영제를 내세웠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문제점은 없나요?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와 수익금 공동관리제가 있는데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서로 그 입찰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가능한 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 입찰제를 시행을 하는데 먼저 시범 사업으로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를 그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이 2~3개월 내에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버스 입찰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